1942년 2월 25일 새벽 2시 25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등화관제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도심 전체의 전력망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이 발생한 지 불과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아 미 태평양 연안 전체가 일본 제국 해군의 기습적인 본토 폭격이나 잠수함 침투에 대한 극도의 전쟁 공포와 신경과민에 휩싸여 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전날인 2월 23일에는 캘리포니아 에루드 정유소가 일본 잠수함의 함포 사격을 받아 본토 방전선이 완전히 뚫렸다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엄중한 전시 상황 속에서 미 육군 제37해안 포병 여단의 서치라이트 부대는 LA 해안 상공 수천 미터 지점에서 시속 300km의 속도로 유유히 기동하며 영공을 침범하는 의문의 거대 비행물체를 고성능 광학 레이더와 지상 유관 감시망을 통해 동시 포착했습니다. 아군 항공기가 아님을 실시간 데이터로 확인한 사령부는 즉각 전 군의 최고 수준의 전투 경계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16분 밤하늘을 밝히는 제37여단 소속의 거대한 탐조 등 불빛들이 일제히 하나의 고정 좌표로 수렴하는 순간 미 육군의 대형 대공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으며 현대 군사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공중교전이 물리적 팩트로 발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수십만 명의 LA 시민들과 정식 종군 기자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촬영한 실제 원본 사진 속에는 사방에서 뻗어나온 8줄기의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밤하늘 한가운데에 떠있는 타원형 혹은 접시 모양의 거대한 물체를 칼같이 정밀 포위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LA 타임스 편집국이 확보한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에 서치라이트 난반사 감쇄 필터링 값을 정밀 분석해 보아도 빛이 모이는 초점 중심부에는 명백한 물리적 부피와 질량을 가진 기계적 결정체가 뚜렷하게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미 육군은 이 정체불명의 영공 침범 기체를 격추하기 위해 새벽 내내 3인치 대공포와 37mm 대공포를 동원하여 12.8파운드의 강력한 고성능 파편 대공포탄을 무려 1430발이나 난사했습니다. 포탄이 공중에서 폭발할 때마다 거대한 화염과 파편 폭풍이 해당 비행체의 표면을 정면으로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금속 파편들이 심각한 물리적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도심 지상으로 우박처럼 쏟아져 내려 민가와 차량들이 대파되는 실시간 피해 데이터가 접수되었습니다. 지상으로 낙하한 포탄 파편 조각들의 중량 및 폭발 충격 데이터를 보면 공중에서 가해진 화력의 총량이 웬만한 비행대대를 전멸시키고도 남을 수준이었음이 기하학적 수치로 증명됩니다. 수시간 동안 LA 하늘은 말 그대로 수천 발의 포탄이 터지는 지옥 같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과 방위 과학자들을 진짜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결정적 물증은 사격 통제실의 최종 격추 확인 보고서 수치였습니다. 미 육군이 퍼부은 1430발의 대공포탄은 콘크리트 요새나 거대 전함의 장갑도 단숨에 걸레짝으로 만들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정식 서치라이트의 초점 한복판에 갇힌 채 수백 발의 포탄을 몸체로 직접 받아내던 그 의문의 비행체는 물리적인 타격 흔적이나 파손으로 인한 화염은커녕 단 1%의 속도 저하나 궤적 이탈도 없이 유연하게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 고등 연구국과 군 정보과가 훗날 분석한 포탄 파편이 유체역 학적 저항 계수와 기체 표면의 에너지 척도에 따르면 해당 물체는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무력화하는 기괴한 장막을 두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중력과 관성의 법칙을 완전히 비웃는 듯한 이 완벽한 물리적 방어 메커니즘 앞에서 현장의 포병 대원들과 무선 통제실은 그 어떠한 기계적 제어도 통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무력감과 학문적 패닉 상태를 동시에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작성되어 보관되다 현대에 이르러 공개된 미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 장군의 공식 기밀 해제 문건에 기록된 연산 지표에 따르면 해당 비행체는 미군의 집중 사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고도를 수천 미터 단위로 순식간에 수직 상승 및 하강시키는 변칙적 항공 역학 기약을 선보였습니다. 일반적인 항공기라면 포탄 파편의 물리적 충격 압력에 의해 기체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추락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물체는 레이더 반사 면적 상 거대 고체로 된 기체로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공포 폭발로 일어난 충격파 대역의 파동을 그대로 흡수하거나 사방으로 유출해버리는 비자연적인 차폐 메커니즘을 유지했습니다. 어떠한 물리적 파편 잔해나 가스 흔적도 공중에서 떨어뜨리지 않은 채 그 물체는 새벽 4시 14분경 LA 해안선 너머 태평양 서쪽 공간 속으로 유유히 전진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비행체가 지나간 자리에는 레이더의 고주파 잔류 신호만이 불규칙한 주파수 파형을 그리며 한동안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사태가 수습된 직후인 당일 오전 미국 해군성 장관 프랭크 녹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젯밤의 소동은 전쟁 공포증과 오보가 겹쳐 일어난 일이며 하늘에는 그 어떤 비행물체도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가짜 사태이자 기상관측용 풍선에 의한 오인 사격이었다라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술한 공식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수만 명의 시민과 언론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목격하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 원본 그리고 실제 지상으로 떨어져 민가를 관통한 대공포탄 껍데기라는 거시적 물증 앞에 정면으로 짓뭉개졌습니다. 기상관측용 풍선이라면 단 몇 발의 대공포 사격만으로도 흔적 없이 찢겨 나가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군 당국의 노골적이고 허술한 은폐 시도에 분노한 조지 마셜 참모총장은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직속 기밀 각서를 올렸습니다. 마셜 총장은 이 각서에서 해당 비행체는 실제 존재했으며 민간 항공기도 일본군 군용기도 아닌 정체불명의 아노말리 기체라는 군사적 팩트 수치를 정식 보고서 위에 박제하며 해군성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미 국방부와 주류 항공우주학계는 이 LA 대공습 사건에 대해 당시 교전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라디오 방송 중계 파일과 언론사 원본 사진 데이터가 엄연히 국가기록실에 박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여전히 미확인 공중 아노말리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두고 있습니다. 군사적 상식과 사격 수치들이 서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 거대한 데이터의 모순 앞에서 현대 군사과학은 완벽하게 무릎을 꿇은 상태입니다. 적의 실체도 아군의 피해 원인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상태로 봉인된 군사적 블랙박스인 셈입니다. 밤하늘에 버젓이 실체했던 거대 비행체의 사진과 1430발이라는 명확한 발사 수치, 데이터가 물증으로 존재함에도 그것이 어떤 국가나 존재의 기술력이며 어떻게 그 엄청난 포화 속에서 단 하나의 상흔도 없이 생존해 사라졌는지 증명해내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군사 미스터리인 셈입니다. 1942년 칠흑 같은 LA 상공에서 수십 줄기의 서치라이트 불빛을 받으며 유유히 비행했던 그 의문의 거대 실체는 당시 인류가 구축한 최첨단 방위 화력과 레이더 시스템이 정체불명의 물리적 실체 앞에서 얼마나 허술하고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군사 역사상 가장 확실하게 물증이 박제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고 정확한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